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으로 한 달 전쯤, 정확히 7월 7일 칠성날에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약간 15,250원이었죠. 자율주행 반도체 국내 유일 핵심 기업 NXP 반도체, 인텔, 모비라이, 중국 자율주행 핵심 협력, 전세계 탑3 칩스앤미디어 실적 폭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대략 한 7월 7일에 분석해드려서 대략 한 3주 전, 3주 전에 분석해드리고 주가는 대략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250원이었고요. 지금은 18,150원이기 때문에 대략 20% 정도의 그런 상승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사실 뭐 반등에 대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그럼에도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뭐 대한민국 기업들만 말씀드려도 뭐 HSD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HFR이던가 성광밴드, 태광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외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말씀드린 HSD 엔진, 이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어제, 정확히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죠. 역시나 저번 주 금요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는 꽤나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증자 청약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지분을 전부 다 지분을 태워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작지 않은 그런 기업 중 하나이고,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HFR 이것도 최근에 분석해드린 기업이고 안정적으로 우상향 보이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괜찮은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도 대략 한 7월 7일에 분석해드려서 현재 한 20% 정도,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20% 정도의 상승도를 보이고 있고, 사실 칩셋미디어에 대한 이런 주가의 상승도는 실적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른 뭐 테마성 이슈라던가 혹은 단기적인 이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8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550%, 당기순이익은 470%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86% 정도 이제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상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칩스미디어는 변동비가 아예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없어요. 제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조업이 아닙니다. 설계 투자할 것도 없고 생산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쪽에 대한 라이센스, 로열티만 받으면서 커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출액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이제 500%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더 많이 혹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 중국의 뭐 서버용 GPU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 중에서도 중국 기업이 이쪽 IP 쪽에서, 비디오 IP 쪽에서는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이제 중국의 해당 기업이 장비를 이제 수입하기에도 꽤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중국 외의 국가들, 중국 외의 미국 진영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를 좀 끊고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관계가 좀 끊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놓고 제재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비디오 IP는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칩셋 미디어라던가 혹은 유럽 기업들도 한 두 개 기업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대세자가 있다는 점도 칩셋 미디어 입장에서, 그리고 서방 진영의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진영의 국가들 입장에서 해당 중국 기업과 관계를 끊는 것이 그렇게 리스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텔의 모빌아이 쪽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 구글이 함께하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젝트에도 참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제 뭐 카메라라던가 뭐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야생동물이라던가 혹은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개가 꼈을 때, 비가 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혹은 밤거리에서도 화질을 극단적으로 이제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자산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상장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사실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는 게 뭐 설계만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한 그런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 이렇게 밝힐 정도로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에서의 그런 투자 방법은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제가 좋은 마음 기쁜 날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센서로부터 입력된 것들, 뭐 신호등, 뭐 교통 표지판, 아니면 뭐 차선, 사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화질을 극단적으로 좋게 해주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차량 카메라도 굉장히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동영상을 켜셔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동영상을 킨 상태로 이렇게 쭉 돌려보세요. 이게 천천히 갈 때에는 영상이 그대로 찍히는데 한 번에 빠르게 갈 때에는 영상이 안 찍힙니다.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상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10세 미디어의 이런 코덱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밤거리라던가 안개라던가 혹은 눈, 비가 내리는 혹은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올 때 그런 상황에서 대처법에 대한 그런 화질 향상도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센스와 로열티 비중으로 나눠지는데 라이센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기술을 해당 반도체 기업에 넘겨줄 때 바로 발생하는 게 라이선스 매출이고요. 로열티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이 칩을 생산할 때 꾸준히 발생하는 매출이 로열티예요. 로열티 비중이 지금까지는 라이센스 매출을 뛰어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만약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전부 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칩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라이센스 매출이 더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이라던가 UAM, AR, VR, IoT 이쪽에 대한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기술 협력 기술에 대한 발전도가 높아지면서 라이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로열티도 슬슬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대 50이에요. 뭐 55대 45 정도로 로열티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준 이후에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 로열티가 찍힌다는 점에서 지금의 라이센스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2, 3년 뒤에 그런 로열티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의 그런 실적은 사실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확신성, 뭐랄까요, 그런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10 규모의 그런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100개 정도의 반도체 기업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설계 자산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비디오 IP, 비디오 코덱 쪽인 것이고 사실 뭐 비디오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요. 뭐 TV도 요즘에는 속합니다. 화질에 대한 향상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비디오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 대한 그 용량이 굉장히 크죠. 이런 용량이 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저장하다 보면은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칩에서의 그런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할 때 액화시켜서 부피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비디오 데이터도 압축을 시켜서 처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IP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제품 확장도가 꽤나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라던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도 물론 1등으로 제일 크지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의 발전과 함께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TV라던가 가전 제품들 혹은 드론, AR, VR 기기라던가 조금 더 미래로 갔을 때는 UAM까지 이제 속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도 당연히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성장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제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한 시장을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제 반도체 설계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칩셋 미디어에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5년도에 매출 비중을 본다면 국내가 많을 것 같죠. 왜냐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시가총액 1,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죠. 따라서 국내 비중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1,700억에 대한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북미, 미국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비디오 IP 기업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75%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일본이라던가 한국, 대만 이 정도가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이제 기업 정도 이런 같은 이제 사업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유럽 외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그런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중국에 대한 그런 기회를 차근차근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역시나 여기에서도 꽤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제 영상에 대한 혹은 뭐 화질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물체를 감지한다거나 혹은 물체에 대한 그런 형상 정보를 해석한다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좀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물체를 이제 어떤 물체라든지 혹은 아니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배경에 대한 인식이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칩셋 미디어가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도가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돌입했죠. 약간 3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물론 그다지 지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3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세 발의 피죠.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심리의 턴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칩셋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AR, VR, UAM까지 혹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TV라던가 드론 이쪽에 이미 쓰이고 있는 것들도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